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12월 19일 금요일 현재 시간 2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어느덧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들 잘 거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주말이고 해서 일찍 그냥 매매를 아까 점심시간 전에 끝내고 시장 분석하면서 상담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분들과 면담을 하면서 느끼는 측면은 방향성 설정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힘을 좀 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힘을 빼기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가실지 가볍게 보시고, 또 연말 연시네요. 연말 모임들 있으신 거 잘 하시면서 쉬시는 동안 해당 내용들 체크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밤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65포인트 0.14%가 상승을 한 47,951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긴 해요. 거의 4거래일, 지금 5거래일째 이어지다가 멈춰 세우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음봉이고요. 5일째 음봉입니다. 5일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지금 기본적인 베이스가 매도로 상당히 많이 깔려 있더라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거래량이 계속해서 올라오질 못합니다. 이 정도 거래량을 가지고는 신고가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 주가 위치에서 레벨업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레벨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못 갖고 가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둔화되니 지금처럼 신고가 구간에서 방향이 전환될 때는 음봉 형태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음봉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 한동안 좀 빠지고 있었던 나스닥은 반등에는 성공했는데, 일단 마이크론에서 나왔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회복을 했죠. 일단 마이크론 실적은 글쎄요, 그냥 같이 보시죠. 마이크론 실적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 21%라 증가하긴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증가를 해서 시세에 아주 크나큰 반영을 줬느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직전 고점에서 바로 차익 실현을 맞고 무너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간단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가 있어도 재료를 재료로 인식을 못하는 거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기본적으로 비용에 대한 문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나 실제 눈에 보이는 수치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는 호전적으로 받아들이긴 하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주가가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앞서서 오라클 같은 경우가 실적 대규모 AI 센터를 만들기로 했던 부분들이 투자의 난항을 겪으면서 실패를 했는데, 사실 앞서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 상승의 이바지가 됐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다 주가 상승의 이바지가 됐던 부분들인데, 이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실망 속에서 계속해서 차익 매물을 맞는 이런 구도를 피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무거워지고 있는 상태고, 엔비디아가 반등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반등을 좀 했고 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가이드 형태를 보시면 우하향, 전체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는 이 구조가 바뀜이 없다라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의 조정 국면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게 차라리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애매한 거냐면,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두들겨 맞을 때 그냥 시원하게 두들겨 맞아버리면 반발력, 가격적으로 이점을 크게 느끼면서 들어오는 반발력 매수를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아예 크게 빠져버리면. 근데 지금처럼 이 가랑비 젖듯이 이제 슬슬슬슬 젖어버리면 이게 이제 마르기도 하면서 젖기도 하면서 이게 이제 선택지가 굉장히 난해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금슬금 밀리니까 대기 매수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대기 매수세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시장은 매도 압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게 지금 악순환 국면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태를 우리가 곰곰이 잘 살펴서 보자고 하면 결국은 매물 테스트 과정에 놓여져 있는 현 증시 상황이구나 라고 우리가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제 시장 상황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정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인가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 과정은 좋다. 하지만 재료가 나와서 땡겨놔봤자 이것이 오히려 지금은 다음날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마냥 좋다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제가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점이구나 싶어서 반등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반등이 진짜 반등으로 연결되진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반등이지 않다는 건 뭐냐면 아주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 국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시장을 좀 보자면 지금 강보합권, 강세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거든요. 큰 폭으로 반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역시나 또 음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가의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이 시가를 지켜내지 못하면서 대밀리는 이런 현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시장 자체를 신뢰를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믿으시는 분 계속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아직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저희가 이제 뭐 체험 자체를 저희가 직접 이제 컨택을 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한 하루에 1000명 정도, 900분 정도가 영상을 보신단 말이에요. 영상을 보시는데 그 중에서도 한 20분 정도는 시도를 해보시고 그냥 나머지 1000분은 그냥 흘러가듯이 본단 말이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이제 그 20분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수익 과정들, 이번 주만 해도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이런 수익 과정들을 보시면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도 이런 식의 데이터, 백데이터를 명확하게 주면 신뢰를 가지고 참여자들이 따라갈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매매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은 어떻게 뚜렷하게 방향성이 위다 아래다라고 결정나여져 있다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박스권 베이스다. 그래서 박스권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을 드렸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동일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시장을 바라볼 때 이 공격적인 뷰를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좀 방어적인 전략을 선택하면서 대응을 하면서 짧게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줄여주는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아주 높일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시장의 추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이틀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몇 달을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베이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강력한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숨에 무너지진 않지만 야금야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간에서 그렇다고 시장이 바로 죽어버리냐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정하게 포지셔닝을 챙기면서 가져가셔야 되니 현금 비중을 적절하게 확보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무조건 현금화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잘 고려해 보시고 제가 오늘 매매했던 것도 보시면 처음에 매수를 시도했다 가격을 안 주고 도망가서 바로 바꿨던 것이 매도로 전환을 했고 매도로 갖고 와서 익절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가져갔는데 저희 매매 같은 경우 이렇게 항상 지정 가격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 제가 내드렸던 수익과 동일한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저희는 수익률이 고객님들 형태와 제가 보여드린 형태에서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하시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수익 폭이 요대로 그냥 환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다. 하루에 지금 매매로 이번 주에는 매매를 하루에 한 번씩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밖에 매매를 안 했고 한 번씩 해서 수익은 500만 원이 넘네요. 500만 원이 넘게 마무리를 짓고 일찍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자리들이 많이 있으실 테고, 저도 자리가 있습니다. 저도 자리가 있어서 많이 정리를 하고, 이따가 한 오후쯤 되면 저도 식사로 나갈 건데, 여러분들도 지금 국면에서 너무 다양한 생각을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지금 CPI가 나왔어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 정도밖에 안 움직였거든요. CPI가 나왔는데 일시적으로 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제자리라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렇게 급락을 맞았다고 해서 이게 추세로 빠진다가 아니고 현재는 박스를 그리고 있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딥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게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예요. 근데 저희 회사는 뭐 AI 개발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장비를 굉장히 많이 사거든요. 장비가 굉장히 많이 삽니다, 여러분. 장비만 해도 몇 억씩 저희는 사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래픽 카드는 사실 아직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5070, 지포스, 이게 엔비디아 지포스 칩이죠. 이 부분까지 저희는 쓰지 않아도 되고, 뭐 3060, 3080 정도 쓰면 되는데, 최근에 램을 좀 받고 있었거든요. 램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주가와 이걸 좀 연동해서 보시라는 의미로 이걸 제가 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뭐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냥 추이고, 여기는 뭐 포털로 상품들을 판매하고 중개하는 곳인데, 뭐 쉽게 말하면 용산 가격표라고 보시면 돼요. 용산 가격표라고 보시고, 제가 이거를 삼성전자 주가랑 비교를 해볼게요. 삼성전자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 저는 장비를 사야 되니까 진짜 많은 그러니까 업자분들이랑도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업자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엔비디아 램도 비교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도 비교를 해드릴 건데, 이걸 같이 비교를 해보세요. 자, 삼성전자가 지난 9월 1일 날 저점을 찍고 67만원을 찍고 날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9월 1일이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때부터 슬슬 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매하고 있는 장비는 뭐 DDR4, DDR4를 쓰다가 이제 DDR5로 바꾸고 있는 상태인데, DDR5의 가격이 5, 6만원 정도였어요. 저희가 일반 소매를 해도 뭐 5, 6만원 내외 정도에서 보통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9월 1일 날 얘가 저점을 찍으면서 땡겨 올려서 11월 4일까지, 그러니까 11월 현재까지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게 저점이 48,000원인데 이때는 거의 구매가 안 했을 시기고, 5, 6만원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만원 보시면 되는데, 5만원에서 현재 가격이 얼마냐면 26만원이에요. 지금 최저가를 하면 26만원, 뭐 이런 카드 가격 혜택 빼고 26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 6만원, 그러니까 6만원, 5만원 잡으면 5배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가가 펌핑을 쳐서 더블을 올랐어. 더블이 조금 덜 올랐지, 거의 더블이라 보시면 돼요. 더블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램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춤하기 시작은 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 주춤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가격이 미친애 널뛰기 하시 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갑자기 비교를 해드리냐면, 제가 엔비디아 주가를 분석을 해서 정확히 맞춰드렸죠. 엔비디아 주가를 분석해서 정확히 맞춰드렸어요. 엔비디아 고점을 찍어도 이거는 계속 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건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비를 자주 구매를 하니까, 제일 비싼 게 RTX 5000이에요. 이건 뭐 물건이 없어서 사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의 가격 추이를 보시면, 얘가 나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서 보시는데, 얘가 25년도 3월 달에 나오면서 최고점을 찍었고, 최근의 가격을 보시면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가격이 그냥 스테이블해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게 박스를 치고 있죠.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월봉으로 같이 잡아서 보시면, 월봉으로 잡아서 같이 보시면 현재 가격의 위치가 몇 달 동안 박스를 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같이 있느냐면, 결국 이제 가격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아무리 엔비디아 영업 실적이 좋고 영업이익이 좋아진다고 해도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아요. 램 가격이 여러분 계속 이럴 것 같죠.
DDR5 램 가격의 추이가 저희는 장비를 굉장히 많이 사기 때문에 계속 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속 저렇게 가지를 않아요. 어느 적정 시점이 되면 가격이 다운이 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근데 그 시점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주가보다 상품 가격이 조금 다소 늦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상품보다는 이 친구들의 형태가 조금 늦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측면들, 여러분이 보시는 측면들을 바라볼 때 실제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해서 주가를 계속 동반해서 상승시킬 것 같지만 제가 지금 검색을 했어요. 이거 제가 이분 글 좀 인용할게요. 이분 글 인용해서 보시면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치고 갔던 것 같았지만 결국은 드랍하는 거에 나왔고 이 가격이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DDR램이란 게 수요와 공급인데 제가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분 자료도 잠깐 인용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DDR5 가격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거든요. 적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어저께 봤을 때 누가 이유가 있었냐면 마이크론에서 컨퍼런스를 할 때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서 장기화가 전망이 된다. 이 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 시점이 되면 장비라는 게 이게 램이라든지 그래픽카드라든지 이거를 매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사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그래픽카드는 물론 램은 DDR4를 저희가 쓴 지가 지금 5년째를 쓰다가 저희가 5년 만에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회사 장비를 DDR5로 바꾸고 있는 추이라 이미 몇 대가 아니 몇십 대를 바꿨지만 아직도 더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램 가격이 저는 좀 멈출 거라 봐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데 이 메모리 공급 부족화 때문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 상승폭이 계속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상승폭이 계속되지 않아요. 멈추는 브레이크 시점이 나온다는 거죠. 이걸 이제 주가랑 연동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의 멈춘 현상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밖에 없죠. 얘의 움직임이 결국은 지금 상품 가격에서 오르지 않고 있는 요 모습이랑 결국 대동소이하거든요. 이 얘기 즉슨 아무리 수요 공급 얘기를 백날 해봐도 결국은 이 어느 정도의 물량 확보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소매가 아니라 기업들이 쓸 만큼의 물량들 하도 이제 GPU 엔비디아 쪽에 GPU 공급장이 60만 장인지 100만 장이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현혹되고 있지만 실상 어느 정도의 물량들은 이미 1차적인 소진이 끝났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품 가격들에 대해서 추가 매출 기대감이 어느 정도가 공감이 될런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생각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DDR5 같은 경우 저희도 100장씩 사거든요. 100장씩. 100개씩 사요. 100개씩. 그러면 20만원짜리 여러분 10장이면 얼마예요? 200만원이죠. 100개면 2천만원이에요. 100개면 2천만원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저희만 해도 저희가 어느 정도 사이즈 돼도 이 정도인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사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공급적인 측면들이 결국은 제한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시장에서 그 측면들이 어느 정도 이어질런지 그 측면 때문에 시장에 대한 연속성은 아마 의문점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랠리를 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얘기예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드렸어요? 이게 올라가는 건 좋다 이건데 특별한 재료는 없다. 사실상 특별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좀 어렵다. 근데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올라가니까 존중은 해주지만 무조건 저 부분을 믿고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 점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런 측면들을 다각화시켜서 매매로 접목을 시키고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을 접목시켜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수익률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꼭 필요한 매매만 한다는 거죠. 저 오늘 더 매매 안 할 거예요. 바빠서가 아니라 원래 보시면 이런 날들도 다 매매 한 번씩밖에 안 했어요. 매매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이득을 빨리빨리 취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어떻게 만들는지,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그런 숙제가 될 거다 이거죠. 그 부분만 잘해도 절반은 이긴다. 절반은 이길 수 있다. 그런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또 거래가 끝나신 분들은 잘 쉬시길 바라고, 주말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 가지고 분석하실 동안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것처럼 제품 가격이랑 같이 연동해서 바라보시면 너무 간결하고, 뭐 비슷한 얘기를 하나 드릴까요? 좀 비슷한 얘기인데, 한동안 난리가 났었죠. 한동안 난리가 났어. 사실 테슬라 때문에 그랬던 거, 테슬라가 그래서 또 떴던 것도 있지만, 2035년 동안 내연기관 판매 금지에 대해서 있던 부분이 지금 철회 거의 가능성이 높아졌죠. 철회 상태예요. 사실 이 얘기를 갖고 떠든 지가 언제입니까? 이 얘기를 갖고 떠든 지가 언제예요? 벌써 2년 전에 이거 갖고 떠들다가 본질로 다시 돌아와서 후퇴. 이것도 보면 전기차 때문에, 중국 전기차 가격 인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여러 개 생각해 보시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는 점을 같이 연동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석까지 이루어지니까 저희는 시장에서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차트에다가 짝대기 그어놓고 매수, 매도, 매수를 찍으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시장 준비 잘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장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간 체험 신청하실 분들 체험 신청하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강의 관계로 잠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남겨주십시오. 상담은 왼쪽 핸드폰 번호나 또는 아래쪽 카카오톡 문의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세광 송 대표였습니다.